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3월 11일에 나온 조세일보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임대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조세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A씨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업무용으로 체결했고요. 임차인은 법인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2018년에 다른 주택을 매도했는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습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를 했죠. 그런데 한 6년쯤 지나서 작년에 국세청에서 2018년에 매도했던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뒤늦게 결정이 나온 겁니다. 6년이나 지나서 정말 뒤늦게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 건데, 이유는요, 세를 주고 있었던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해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므로 매도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런 사건 정말 많아요. 자, 양도세를 추징당한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업무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했고, 더군다나 임차인은 법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세심판원까지 갔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에 손을 들어줍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국세청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는 첫째,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둘째, 임차법인의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셋째, 애완동물 사육 시에 그 페널티에 대한 특약이 있다. 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위반 시 퇴실을 한다거나 애완동물로 인해서 장판과 벽지 등에 손상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배상한다거나 그런 특약을 많이 넣는데요. 이 특약이 있는 걸로 봐서 A씨는 법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에 해당 오피스텔이 법인 직원들 숙소, 즉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용으로 임대했다는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목도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결정적 근거, 애완동물 사육, 기사 제목이 이렇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기사를 보자마자 좀 뭔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현행법상 임대인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말라는 그 특약이 들어가 있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맞다면 오피스텔 임대인들은 아무 잘못 없이 임차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비과세 받아야 하는 세금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추징당한다는 것인데, 기사 내용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여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오피스텔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봐왔고요. 임대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취급되지 않는지 그 가이드라인도 영상에서 몇 번 드렸었는데, 조세심판원이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사에 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기사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죠. 자, 조세심판원의 판단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조세심판원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본 이유는, 첫째,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고 임대차 계약서도 업무용으로 작성했지만 A씨는 임대사업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벌써 끝났죠. 자,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받은 그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도 없고 사업자가 없으니까 부가세도 받지 않았고, 당연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이력도 없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입신고를 했고, 특약에는 주택에서나 불법한 그런 특약이 들어있고, 그래서 주택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에 대한 그 특약 때문이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왼손은 거둘 뿐, 이 정도였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죠. 해당 내용의 기사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보기도 하고 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도 소유자나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변칙적으로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특정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과 다르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그걸 강제할 권한이 없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전입신고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면 아무 잘못 없는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을 잘못 만나면 세무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 잘못 없이 절차를 잘 지킨 임대인은 이런 경우에 항변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첫째,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하고 그냥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공인중개사 멘토링 클럽에도 전국에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데, 저희 멤버들과 좀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소유자분의 나이가 많을수록 업무용 오피스텔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뭐 계약서를 업무용으로 쓰고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를 주실 때 업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거고요.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있으나 마나라고 예정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재판으로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임대인이 불리해진 그런 케이스도 제가 소개해 드렸었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임차인에게 매월 별도의 부가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용 부동산은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품목이에요. 반드시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임차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임대사업자에도 간이과세자가 있죠. 이분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물론 업종별 경비율만큼은 뭐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오늘 뺄게요.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다 보면은 또 산으로 가니까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여하튼 일반 임대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게 현실이죠.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못해요. 이분들은 월세에 대한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부가세를 못 받으니까 텍스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임차인한테 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때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임차인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임차인이 사업자가 없는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임대인이 어떻게 발급해 주느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임차인의 주민번호가 적혀 있죠. 그걸로 발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부가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이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매년 1월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법인이라면 1년에 4번인데 법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건 말건 뭐 상관없죠. 법인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절차를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의 사업자도 안 내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게 국세청에 적발되더라도 완벽하게 항변할 수가 있고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발생하는 그 세무상, 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인분들은 이 4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조세일보에 나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요. 기사 제목만 보면 일반 분들에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고 싶어서 조세심판원 해당 건도 가지고 왔고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좀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오피스텔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기게 된 건지 다음 시간에는 재미로 풀어보는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